오늘 아주 특별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2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의 무게 아래 갑자기 산산이 조각난 가족과 행복을 담은 완벽한 초상화입니다. 평생을 가장 소중히 간직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한 어머니이자 아내. 하지만 그녀가 내린 선택은 과연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진실의 빛이 숨겨진 구석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여정을 떠나보세요. 이제 메리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메리가 우아하게 움직이며 웅장한 저녁 식탁의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은은한 황금빛이 화려하게 장식된 식당을 비추고 있었다. 구운 로즈마리 치킨 향이 갓 구운 빵과 어우러져 다가올 만찬에 대한 설렘 가득한 약속을 선사했다.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부터 완벽하게 접힌 리넨 냅킨까지 모든 디테일이 그녀의 세심한 손길을 엿보게 했다. 오늘 밤은 그녀의 매력적이고 헌신적인 남편 데이비드와 결혼 2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두 사람의 삶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많은 이들이 감탄하는 그림처럼 완벽한 결합이었다. 하지만 메리가 테이블 위에 마지막 촛불에 불을 붙이는 순간 환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우아함 속에서 손이 살짝 떨렸다. 구석에 걸린 거울 속 폭풍이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고 그녀는 잠시 거울을 응시했다. 짙은 곱슬머리가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20년 전 데이비드가 사랑했던 그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눈빛은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어우러져 있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10대 아이들인 엠마와 루크는 누가 케이크를 가장 많이 먹을지 서로 장난치고 있었다. 그들의 재치 있는 대화는 메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비밀의 무게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세상에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그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다. 충실하고 근면한 남편 데이비드와 헌신적인 아내 메리. 하지만 교회에 있는 그들의 화려한 담장 너머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메리는 휴대폰을 흘끗 보았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화면에 깜빡이는 것을 보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을 그 위에 얹고는 재빨리 전화를 끊으며 작은 소리로 오늘 밤은 안 돼. 라고 중얼거렸다. 과거의 무게, 덧없이 약해졌던 순간들의 기억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3번의 불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3번의 실수.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다짐하며 가족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데이비드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다. 아무도 모르기만 한다면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제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몰랐다. 그의 이름만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시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감추려 했던 풀리지 않은 한 장의 이야기,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협이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제시는 자신의 삶에 계속 얽매여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 만약 그 진실이 드러난다면 그녀의 완벽한 가족의 기반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다. 데이비드의 차가 진입로에 들어오는 소리에 메리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옷자락을 매만지며 솟구쳐 오르려는 불안감을 억눌렀다. 문 앞에서 남편에게 키스하며 인사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웃음소리는 가벼웠다. 저녁 냄새 정말 좋네.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넌 매년 스스로를 뛰어넘는 걸 보여. 메리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바깥 창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내면의 어둠이었다. 오늘 밤 촛불은 축하의 빛으로 반짝였지만 메리는 촛불이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고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모든 것을 드러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식당에서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웅웅거리던 중 현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굵은 빨간 리본으로 묶인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던 제시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존재감에 시선이 집중되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메리는 숨이 막혀 얼어붙었다. 그 상자를 보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불길한 징조에 손이 떨렸다. 제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밤 특별한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오직 메리만이 알아차리는 듯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그녀가 정성껏 차려낸 저녁 식사, 따스한 조명,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듯 위태로웠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교환했다. 17살의 맞이 아이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검은 눈으로 아버지를 살폈다. 15살의 피는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 몸을 앞으로 숙였다. 13살의 막내 레나는 엄마에게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느끼며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주방 근처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던 메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발꿈치가 나무 바닥에 찰칵 소리를 냈다. 제시는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정확했고 방아는 손에 잡힐 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리본이 떨어지자 그는 상자를 열었다. 반짝이는 금색 종이에 깔끔하게 포장된 작은 포장들이 드러났다. 여러분 각자 하나씩 열어보세요. 제시가 속이는 듯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메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본능적으로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고,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상자를 잡아 벽난로에 던져야 한다고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제시의 눈이 그녀의 눈과 잠깐 마주쳤다. 날카롭고 다 안다는 듯한 눈빛에 메리는 뼛속까지 얼어붙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비, 제시가 첫 번째 꾸러미를 꺼내 큰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건 너 줄 거야. 아이비의 예술적인 손길이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봉투와 사진이 드러났다. 내용물에 시선이 닿자 아이비는 얼어붙었다. 제시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려왔다. 아이비, 이쪽은 내 친아버지야. 마이클 데이비슨. 보스턴의 건축가야. 아이비는 충격에 커다랗게 뜬 검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아버지와 사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렸다. 봉투의 무게는 어마어마해 보였다. 그 사람 누구야? 아이비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 남자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메리가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상황이 복잡하단다. 복잡하다고? 아이비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넌 평생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메리가 손을 내밀자 아이비는 움츠러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졌다. 당신은 항상 제가 당신을 닮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 보니 제 머리카락도 제 예술품도 모두 당신의 것이군요.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너무 바빠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제시가 다음 꾸러미를 핀에게 건넸다. 이건 내 거야. 핀은 조금도 조심스럽지 않게 꾸러미를 뜯었다. 그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초조했다. 그는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훑어본 후 안에 든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입을 꽉 다물었다. 제시가 말을 이었다. 이쪽이 내 친부야. 데이비드 천이지. 시애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핀의 예리한 지성, 언제나 그의 자랑이었던 그 지성은 이제 어머니의 배신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사진을 바닥에 던졌고 날카로운 균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핀, 제발. 메리가 애원하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난 절대 그러지 마. 제시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설명하려 하지 마. 내가 모든 걸 망쳤잖아. 메리의 시야가 눈물로 흐릿해졌지만 더 이상 말을 잇기도 전에 제시가 마지막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막내 레나 앞에 놓았다. 레나의 작은 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꾸러미를 뜯었다. 안에는 또 다른 사진과 바삭한 봉투가 들어있었다. 레나, 제시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쪽이 내 친부야. 로버트 마르티네즈라고. 피닉스의 부동산 개발업자야. 레나는 사진을 움켜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큰 눈을 떴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떨어지며 떨렸다.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셨어요? 메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계획했던 저녁 식사는 이제 아득한 기억으로 사라졌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진실이 아이들 앞에 드러났다. 그녀는 무엇이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레나가 두 손을 꼭 잡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메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이비는 배신감에 젖은 눈으로 메리를 노려보았고 핀의 환한 시선이 메리를 꿰뚫었다. 제시는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방 안에 폭풍처럼 몰아쳤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미 상처는 아물었다. 메리가 벽돌 하나하나 깨지기 쉬운 벽돌로 쌓아올린 완벽한 가정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시의 폭로 이후 식당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진실에 휩쓸린 듯 방 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아이비는 팔짱을 끼고 식탁을 노려보았다. 피는 창가를 맹렬하게 서성였다. 눈물로 범벅된 레나는 제시가 건넨 사진을 마치 터질 듯한 수류탄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제시는 마치 돌로 조각한 사람처럼 표면 바로 아래에서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반면 메리는 절망의 화신이었다. 치밀하게 쌓아올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가족의 분노와 배신의 무게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제시의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다. 한때 그녀의 눈에 비쳤던 사랑은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 경멸로 변해 있었다. 제시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오늘 밤 짐을 싸야 해. 이 가족은 이제 끝났어. 그 말은 메리의 가슴을 찰싹 때리는 듯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를 향해 손을 뻗는 손은 떨렸다. 제시, 제발 이러지 마, 떠나지 마. 그는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가 왜 안 돼? 그가 말했다. 내가 만든 이 난장판을 내가 떠나면 안 되는 정당한 이유를 하나만 대봐.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건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느껴질 줄은 몰랐다.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를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으로 진실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제시, 널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녀는 흐느꼈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그랬어. 방안이 고요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정의 폭풍에 휩싸여 있던 아이들조차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제시의 목소리는 낮고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그의 표정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불임이야. 메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결혼 초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걸 원치 않았어. 남자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고 싶었어. 내가 항상 바라던 가정을 이루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제시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깊이 스며들자 온몸이 뻣뻣해졌다. 잠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이 가쁘고 가빠졌다. 마침내 분노와 불신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게 당신이 한 짓을 정당화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물었다. 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게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메리는 주저하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갔고 마치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제시,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시는 웃음기 하나 없이 씁쓸하게 웃었다. 메리, 넌 날 보호한 게 아니었어. 넌 내 자신을 보호했을 뿐이야. 날 믿지 않고 진실을 말해줬지. 오히려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지. 날 거짓말처럼 살게 만들었어. 제시, 제발요. 메리가 간청했다. 난 그저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 당신이 꿈꿔왔던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고통받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게 나한테 쉬웠다고 생각해? 제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존심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 바로 그거야. 연못에서 우리의 우월성을 앗아가고 그들이 얼마나 쉽게 낙담할 수 있는지 있게 만드는 거지. 그들을 생각해봐.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너도 그들을 생각해봤어?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흐느끼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랑해서 그랬어. 그녀가 속삭였다. 제시, 내가 한 모든 일은 널 사랑해서 한 거야. 제시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사랑. 감히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나? 사랑은 정직, 존중, 신뢰지, 거짓이나 배신이 아니야.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어조는 부드러워졌지만 날카로운 날카로움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메리, 넌 내게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 우리가 함께 맞설 수도 있었잖아. 하지만 내가 우리 둘 다의 결정을 내렸잖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폐허가 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는 폭발했다. 그래서 뭐? 이 모든 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분노가 거침없이 드러났다. 그냥 장난이었나?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 메리는 아들에게로 돌아서며 간청했다. 그저 내가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행복하다고? 아이비가 비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우리 삶 전체가 거짓으로 이뤄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 레나의 작은 목소리가 혼란 속에서 떨리고 연약하게 울려 퍼졌다. 엄마, 왜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아빠도 믿지 않으셨어요. 메리의 눈물이 더 거세졌지만 더 이상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수년간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왔지만 자신이 초래한 엄청난 파괴 앞에서는 그 정당화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시의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다시 그에게로 끌어당겼다. 그의 어조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불임이라 해도 메리, 내가 한 짓을 정당화할 순 없어. 옳다는 의미도 아니고 내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기회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제시, 부탁드려요. 메리는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사랑해요. 이 가족을 사랑해요. 제시의 시선은 잠시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눈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메리, 당신은 우리를 사랑할지 몰라요. 하지만 신뢰가 없는 사랑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몸을 돌리고 어깨를 뻣뻣하게 한 채 문 쪽으로 걸어갔다. 메리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그의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메리는 자신의 행동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삶, 완벽한 가족, 그것은 모두 환상이었지만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앉아 각자의 고통에 빠져 있었고 메리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는 소리만이 한때 활기찼던 방에 남은 유일한 소리였다. 결국 밝혀진 진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어 있었고 가끔씩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제시가 떠난 뒤 남겨진 공허함은 너무나 무거워서 남은 모든 사람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한때 웃음과 가족의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식당은 이제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저녁 동안 그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메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우울해 보였다. 제시가 나간 이후로 그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생각은 끝없는 후회와 절망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자녀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저하며 침묵 속에 모여 가족의 무너진 폐허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비가 먼저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묻어났다.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다. 더 이상 아빠 성을 쓰고 싶지 않아요. 좀 이상해요. 마이클 데이비슨으로 바꿀 거예요. 메리의 머리가 휙 들어올려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리며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 제시는 당신을 키우셨고 당신을 사랑하셔요. 아이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의무였을까요? 당신이 모든 걸 거짓말해서 그가 해야 했던 역할이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가장할 수 없어. 내가 그를 혹은 우리 중 누구라도 믿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메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자 그녀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아이비, 난 너희 모두를, 내 아빠를,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 아빠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이비의 웃음은 씁쓸했다. 그를 보호한다고요? 엄마는 20년 동안 그 애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엄마의 보호 방식이라면 저는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이클이 날 키우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내 친아버지야. 적어도 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방 안을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던 피는 마침내 멈춰서서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그의 표정은 아이비만큼 가혹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좌절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고통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야. 이제 당신의 결정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메리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핀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조용히 살았죠. 좋아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았죠. 당신은 그것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건 우리 중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녀의 마음에는 그의 말이 어떤 비난보다 더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핀,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채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이비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아빠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현실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신을 위해서요. 메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레나는 무릎을 가슴에 대고 조용히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아이비에서 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그녀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레나의 말이 잠시 공중에 맴돌았다. 아이비의 거친 태도조차도 여동생을 쳐다보는 순간 누그러졌다. 핀은 한숨을 쉬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그의 좌절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게 사실이야. 핀이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조용해졌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이 거짓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평하지 않아요. 메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녀들의 고민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혼란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녀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시를 믿었더라면 어쩌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마침내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을 되돌릴 수 없어요. 제가 내린 선택들을 되돌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제가 한 모든 일은 당신과 당신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믿어주세요. 아이비는 비웃으며 다시 씁쓸함을 느꼈다. 엄마,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배신하면 안 돼요. 메리는 침을 삼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가 당신을 다치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가족을 사랑하는 걸 결코 멈춘 적이 없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단지 당신에게 행복과 기회로 가득 찬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피는 깊이 한숨을 쉬었고 그의 분노는 피로로 바뀌었다. 어쩌면 엄마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죠. 이제 우리는 그 여파를 처리해야 합니다. 레나는 코를 훌쩍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기분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메리는 막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레나는 움찔하며 살짝 물러섰다. 그 움직임은 비록 작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아낼게요. 메리는 눈물을 참고 진실을 삼키며 손을 내밀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하지만 레나는 물러났다. 아이비는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일어섰다. 엄마, 이건 고칠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녀는 형제자매들을 흘끗 보았다. 공기가 필요해요. 그녀는 핀과 레나를 남겨두고 방에서 나갔다. 핀은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메리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레나는 제시가 준 사진을 여전히 움켜쥐고서 다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냥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든 누가 누구와 혈연 관계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피는 한숨을 쉬며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모두 그렇죠, 레나.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 셋은 거실에 남아서 산산이 조각난 현실과 씨름했다. 메리는 치유의 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길고 험난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이나 정당화에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진실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아이들이 조용히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조각들을 주워 모으는 과정을 시작할 거야. 그들이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시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들에게 그리고 제시에게 빚진 최소한의 것이었습니다. 폭발적인 가족 저녁 식사 이후 몇 주는 긴장된 대화, 짐 싸기, 차가운 침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제시는 이혼을 확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무거운 부담이었지만 논쟁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메리는 그가 소지품을 챙기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았다. 챙기는 물건 하나하나는 그녀가 파괴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떠나는 날 아침, 제시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메리는 문간에 서서 환영받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몸을 빼낼 수가 없었다. 제시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떠나기 전에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감정이 묻어났다. 아이비, 핀, 레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경계하는 표정에서 슬픔에 잠긴 표정까지 다양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시는 차례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 엄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내린 선택에 대한 거야. 너에 대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레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로를 구하며 핀에게 기대었다. 아이비는 시선을 바닥으로 고정한 채 팔짱을 끼고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미래에 집중하길 바라요. 제시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그녀의 실수나 내 실수가 당신을 짓누르게 두지 마세요. 내 생각은 틀렸어.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걸 꼭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피는 턱을 꽉 다물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예요. 아빠. 제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메리에게로 돌아서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메리. 그는 조용히 말했는데 그 말에는 결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일 때문에요. 메리는 눈물을 참으며 목이 메어졌다. 제시그는 그녀를 막으려고 손을 들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너 자신에게 솔직하게 사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아이들과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은 그녀에게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제시가 그녀를 지나쳐 떠나려고 하자 그녀는 그의 부재가 온몸에 무겁게 와닿는 것을 느꼈다. 그의 뒤에서 문이 닫혔고 그와 함께 메리가 20년 동안 만들어온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메리는 후회와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족이 없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그녀는 몇 주 동안 거울을 피하며 자신이 된 여자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과 심부름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다가
인생의 어려운 전환기를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지역 지원 단체 광고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생각은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비디오. 그 다음 주에 메리는 낯선 사람들로 구성된 원 안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짐과 후회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룹 리더인 엘레인이라는 친절한 여성은 메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시작할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쏟아내면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실수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메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백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자신을 지킨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을 잃었네요. 엘레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솔직한 것입니다.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메리는 그날 밤 모임을 마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안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완벽함이라는 외관 아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메리는 훨씬 조용해진 집의 뒤쪽 현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나뭇잎들은 금빛과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제시와 아이들을 자주 생각하며 자신처럼 그들도 치유되기 시작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을 잃은 고통은 둔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그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주는 고통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의 빛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한다 하더라도요. 메리는 눈을 감고 시원한 가을 공기를 들이마셨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비가 정말로 성을 바꾸고 어머니를 용서할 것 같아요. 피는 연결자 역할을 맡을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 조화를 갈망하는 레나는 가족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을까? 제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인가, 아이들은 친부를 찾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래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